딥시크 쇼크로 장기 휴장을 끝내고 맞이하는 금요일, 시가 갭은 크지 않았고 현물 지수 역시 타국 대비 양호한 마감이었다. 그러나 시총일 2위를 동시에 던지니 관련주의 타격은 꽤 심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규모가 컸으나 피해주가 대형주 위주의 구성이고 여기서 나온 순매도가 매도대금 전체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 그 외 섹터에서는 매수가 많았음에도 함께 빠졌던 상황이다. 인덱스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저점 또 깨서 삼한전자 내려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회심의 일격이 남아있다. 삼전은 10조 자사주 매수 계획을 세웠고 3개월간 3조 원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계획까지만 발표했다. 이미 이에 대한 이행은 89.3% 진행되었다. 나머지지 7조에 대한 추가 계획이 나올 수 있는데 오만전자를 깬다면 이재용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격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이나 주가 위치가 낮기에 적당히 양음양 나오다 궁극적 방향은 위가 되겠으나 크지는 않을 거라 수차례 썼다. 피해주 급락에 따른 반사효과로 부각된 것은 AI 그리고 로봇이었다. 딥시크 관련주는 반도체와 AI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비용 고효율은 AI 산업 발전에는 긍정적 요소라 모두 뛰어올랐으나 구분되지는 않는다. 딥시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는 기업이 누구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데드캣으로 끝날 것으로 본다. 반도체 관련은 무려 4종목이 상을 쳤다. MK전자와 GRT는 점상이었다. 이 테마가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대장주를 보면 된다. 상한가 친 MK전자, GRT, 피델릭스, 라온테크, 플리토 5종목만 관종해 두면 되겠다. 이 중에서도 점상인 MK전자와 GRT가 우월하다. 딥시크 이슈가 AI 산업에 긍정적이라 해도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구간이나 AI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면 섹터 수혜를 보는 곳은 로봇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이미 썼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또다시 과열을 가버렸다. 가격이 매우 부담스럽기는 하나 다른 로봇을 보면 거품이라 보기는 무리인 이격대이다. 현재 시총 5.8조인데 에코프로 시총 8조를 위협할 가능성을 보자 로봇 전반을 관찰하되 레인보우, 로보티즈, SPG를 핵심 3선으로 보고 대응하면 되겠다. 국장은 딥시크 수혜주 대 피해주의 핑퐁 게임이 진행될 수 있겠다. 변동이 극심한 장인이 분할 매수 매도 대응은 필수다. 미증시의 경우 오전장 강세 오후장 전부 반납의 결론이다. 관세 공포 반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일시 인플레가 찾아오고 소비 위축이 진행되어 경기가 망가져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든다. 이러면 인플레는 없는 것이다. 계획이 이건 아닐 것이다. 자기가 구상한 모든 것은 윈윈이 되는 억지 구조를 짜고 싶은 것인데 시장 붕괴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떨어지면 립서비스가 나와서 하다는 제한시킬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경우 약세의 지속으로 월봉 저가 마감을 하였기에 추가적 저점 이탈 후 재저점을 잡을 수 있겠다. 나스닥의 경우 단순 양음양 증시로 볼 뿐 관세 이슈만으로 하락 추세가 발생할 것이라 보는 것은 시기상조다. 국장도 관세 이슈는 피곤하다. 멕시코에 설비 투자한 전자, 자동차, 철강 기업이 300개 정도 된다. 고관세로 인하여 미국에 팔지 말고 멕시코 생산품은 타 지역 판매만 하거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 대한 공격은 나오지 않았는데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트럼프는 약한 곳을 더 패는 성향이 있어서 대선 구간에 공격할지도 모르나 미국에서 돈 번 나라는 다 가만두지 않는다 했으니 국장에 대한 공격이 바닥 다지기에 활용될 것으로 본다. 월요일 마은혁 임명에 관한 헌재 판결이 있다. 정치 이슈가 아닌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며 예상이 아닌 기존 통설을 언급한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을 동시에 한다. 아마 권한쟁의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보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재에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에서 제기한 것이다. 마은혁 본인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정당성이 큰 것인데 헌재가 과연 민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권한쟁의의 경우는 명백해 보인다. 권한쟁의는 쉽게 말해 국가기관 간 다툼이 있는데 해결할 곳이 없을 경우 최종 심판자로 헌재가 나서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국회 대권한대행의 미임명 행위이다.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한 침해가 되어 임명을 하게 될 것인데 가짜 뉴스가 많이 나돌아다니니 오해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우리 헌법은 지명과 임명을 구분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 본인의 실질적 권한임이 명백하나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은 형식적 기계적 임명권이라는 게 통설이다. 임명할지 안 할지 대통령에게 판단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적 임명을 해야 하는데 임명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한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뉴스를 띄우고 있으나 형식적 임명권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명백한 통설이라는 것을 헌재가 제일 잘 아니 권한 침해로 결론 나올 것으로 본다. 마은혁이 임명된 후 탄핵 결론은 2월 말 3월 초 예상한다. 또 가짜 뉴스로 시끄럽겠지만 한 달 내내 이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론이 확정된 3월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되겠으나 양상이 다른 노이즈일 것이라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증시도 1분기는 기간 내지 가격 조정 가능성을 본다.
국장 역시 계속 흔들릴 것인데 미장 대비 상대 강세, 이중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우위인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평시에도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평시라면 1구 비중인데 지금은 거의 5의 상황이다. 둘 다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되니 25년 1분기 변동성을 잘 견디자.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